찐. 예, 찐 수익. 예, 여러분의 잘 차려진 밥상이 아닌 잘 차려진 주식, 진수성주로, 예, 주식 맛집 찐 수익의 정진 대표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주로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거의 언택트 관련주죠. 카카오, 네이버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섹터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 그리고 유한양의 이러한 시총이 또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시장 강하게 이끌어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테슬라 배터리데이나 혹은 또 2차 전지 시장 확대, 실적 모멘텀 증가 등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테슬라나 미국의 혹은 중국의 배터리 업체의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LG화학 또 삼성 SDI가 주축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해서 네. 그다음에 HLB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인 에코프로 BM 등 시장 전반적으로 섹터는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끈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신고가 랠리를 재차 갱신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신고가 랠리 충분히 갱신할 수 있고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 남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변수가 있을 만한 것들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마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장에서는 조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주말에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작년 11월 29일 날 1차 무역 협상을 맺었었죠. 합의를 네. 했었죠. 그 합의에 대한 만료일 자체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현재 중국이 혹은 미국이 서로 간의 1차 무역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류어 중국 부총리하고 로버트 하이저 미국 대표부 대표하고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점을 통해서 전후로 해서 아마 시장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또 하방이 또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권 자리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이라는 앱 자체가 지금 현재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어플리케이션 이게 지금 하루에 다운로드 수보다 틱톡이라는 앱 다운로드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10대, 20대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앱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미국이 이러한 그 틱톡의 강한 상승세나 혹은 또 중국과 관련된 베이징의 소재가 있는 틱톡에 강하게 기업 때리기 또 들어가고 있고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인수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혹은 미국 기업이 전체를 인수하면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좀 다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 표밭이죠. 젊은 층에 대해서 반대감을 형성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려해서 한 발 물러나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틱톡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인수를 하겠다, 할 것이다. 지금 잘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틱톡 마찬가지로 본사를 중국 베이징에서 영국으로 지금 이전할 것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중국에서도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지금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큰 반격을 안 하고 그냥 서로 정치적으로서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 기업 때리기를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중국도 여기에서 지금 입장에서 또 강하게 무역 마찰보다는 지금 경고성으로 하지 마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경고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인 마찰로 인해서는 이제 글로벌
증시나 이쪽에서는 크게 타격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무역 마찰이나 혹은 또 지난번과 같이 무역 전쟁으로 좀 확산이 된다. 이러면 또 글로벌 증시에는 굉장히 크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솔직히 다음 주 주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협의 이후에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있으니까 그 전후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뭐랄까요? MS와 우리가 이제 틱톡에 관련해서는 이 국내 증시의 이제 뭐 개별 섹터 종목 쪽으로의 위주라기보다는 금융에 의한 대외적인 리스크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제 미중에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히토류, 뭐 대두 쪽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넓게 보면 IT에 대한 이 전반적인 제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미중 관련해서 우리가 히토류 이쪽 테마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IT 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전반적으로 네. 뭐 시장 자체로도 봤을 때는 뭐 IT는 우리나라가 워낙 강국이다 보니까 뭐 반사에 대한 이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좀 약하고 미국이 워낙에 크게 세계 시장을 집권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반도체나 이쪽보다는 그나마 좀 볼만한 게 이제 전기차.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자체는 중국이 굉장히 크게 중국 내에서의 시장이지만 어쨌든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1위, 2위 하는 상위권의 업체인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 이제 뭐 삼성, SDI,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 업체들도 충분히 지금 완성차 업체, 독일의 완성차 업체, 미국의 완성차 업체, 테슬라 이렇게 각국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활발하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점점점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있고 그로 인해 반사될 만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네. 충분히 이제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맞춰주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도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유가의 그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공급은 많아졌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란과 러시아가 이제 서로 간에 싸우면서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서 완전히 원유에 대한 폭락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지금 공급 체계는 점점점 안정화돼 있지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공급망 자체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하락을 오히려 지지가 되고 또 상승도 제한적인 모습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전기차 쪽으로는 그러면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반대로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점점 지금 뭐 내연 기관차 자체가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고 네. 전기차 시장이 지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되면은 내연 기관차보다는 오히려 전기차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각국 정부에서 혹은 뭐 유럽이든 뭐 오세아니아든 미국이든 각 대륙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산화탄소 규제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나 혹은 뭐 새 모델 출시, 전기차 새 모델 출시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증가 등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기 때문에 시장도 확대되고 호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적인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바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한미약품 잭팟 터뜨렸습니다. 신약에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상승이 좋았는데 우리가 오늘 코너 자체가요.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우리가 국내 증시를 짜보는 이러한 코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지고 나왔던 이 8월의 첫 번째 만나는 우리가 시간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 자체를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면이라고 우리가 이슈를 잡고 얘기를 해본다면요.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에서 가속화가 지속이 되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 쪽으로 미국이 관련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증시의 전반적인 전략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무게감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아무래도 네. 지금 뭐 백신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 자체가 그동안에는 미국의 모든 기업들을 이제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을
각국 법인세 인하나 뭐 양도세나 뭐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면서 기업들을 전부 미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일어났고 거기에서도 각 기업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도 고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률도 올라가고 실업률 자체가 역사상 가장 최저점을 찍을 정도로 가장 그래도 국민이 그나마 경제로서 체감할 수 있는 게 내 지갑이 좀 든든해졌으니까 네. 그나마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율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방역이 좀 실패가 되고 경기 또 하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재개를 아직 잡히지도 않은 확산세에 불구하고 바로 재개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국민들에게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재선을 하려면 지금 코로나 백신의 대선을 다시 연장하려면 승기를 잡으려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지금 굉장히 집중되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백신이 돼야지만 국민들도 마음 놓고 경제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고 문화 활동하면서 이렇게 마음 놓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정부도 당연히 대선의 승기를 이어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지원금도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지금 FDA도 까다로운 임상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패스트트랙으로 굉장히 빠르게 문턱을 좀 낮춰놓고 다양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렘데시비르나 뭐 네네. 클로로킨이 가장 먼저 나왔지만 뭐 렘데시비르나 최근 들어 지금 나파부스타트, 네. 그다음에 덱사메타손 등 네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후보 물질들이 빠르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도 지금 빠르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들이 조만간 빠르게 뭐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목표는 내년이고 뭐 올해 말이고 설정이 돼 있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 게이츠가 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제 우리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께 대통령께, 맞아요. 서한을 보냈는데 그 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정말 SK 그룹 네. 자체가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뭐 기대감이 높다라는 내용이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 백신 치료제 뭐 임상을 하고 있는 업체들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혹은 치료제 그 제약바이오 업체 전반적으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거의 재차 반등 시기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뭐 수급이 이렇게 테마별로 선언하면서 지속적으로 급등 나오고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제가 그나마 가장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혈창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로드맵을 1단계 중에 하나가 혈창 치료제예요. 효과도 가장 좋고요. 물론 백신은 아니지만 치료제로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혈창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녹십자 MS, 그다음에 녹십자 랩셀 관련주들 충분히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매매 전략을 지금이라도 세워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 네네.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판매심도 있고 그다음에 유유제약, 그다음에 부강약품 역시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반등 턴어라운드 하면서 강한 상승세에 붙을 수 있으니까 그중 하나 뽑아주시죠. 그중 워낙에 하나 바이오 박사시잖아요. 그리고 상승세도 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시니까 네. 이렇게 된 김에 기분 좋게 한 종목 한 장 주시죠. 뭐 혈장 네. 치료제는 아무래도 녹십자 MS가 대장주니까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네. 뭐 치료제 관련해서는 판매심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 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네.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7나노 공정 CPU, 요거에 관련 수율에 대해서 목표를 내년 혹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6개월이 좀 늦춰졌다. 수율이 맞지 않아서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제품 출시가 예정보다 6개월,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나 2023년 초에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16% 넘게 이런 인텔의 주가가 시총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16% 넘게 하락했다는 것은 네. 정말 덩치가 큰데 그렇게 네. 하락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하락이 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 큰 공룡이 네. 조금 무너지면서 거기에 떨어지는 콩고물들 때문에 네.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반사익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그 덕에 AMD 같이 이게 직접적으로 CPU를 경쟁하는 미국의 회사도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네네. 급등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충분히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예상된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인텔의 자체 생산이 지금 지연됐어요. 그것 때문에 위탁 생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나노로 인해서 제품이 상용화가 돼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설계만 하고 위탁을 맡겨서 지금 대만의 전 세계 1위 업체죠. 대만의 TSMC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그걸 생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의 TSMC가 1위라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그 시장 자체를 파운드리 시장 자체를 1위, 2위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TSMC는 지금 50% 넘게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30조 원을 투자해서 전 세계 1위를 하겠다라고 재작년에 선언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지금 투자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었고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혹은 TSMC에 납품하는 뭐 소재, 부품, 뭐 장비 업체들 이 업체들도 충분히 투자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나 섹터 전반에 봤을 때는 수급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고요. 주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게 당연히 극자외선이죠. EUV 테마. 이 테마가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그렇죠.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엄청나게 네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딱 단 한 군데 업체만 네덜란드 ASMI라는 업체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독과점인데 그 업체에 반해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부품을 또 혹은 그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SNS텍이라는 업체거든요. 오. 이 회사는 1년 내내 지금 주가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예. 네네. 이렇게 코로나19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FST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동진 세미캠, 뭐 YIK, 뭐 KC텍 등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상승 모멘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저 매매 전략을 세우셔도 진입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에 삼성전자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언팩 행사를 합니다. 뭐 새로 11시에 네, 11시 하죠. 네. 갤럭시 Z 폴드 2,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20, 그다음에 갤럭시 워치 3 등 신제품을 5개나 지금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출시가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출시가 약간 지연이 되면서 차익 매물들,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OLED 관련주들 중에서는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관점으로 잡고 매집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OLED 관련주들 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요. 오, 네. 덕산 네오룩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망이 밝은 회사고 필 옵틱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장이라 할 수 있는 힘스 종목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네. 눈여겨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신 건 또 뭘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제가 방송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황 설명드리고 관심 종목 섹터 설명드리는데 정작 중요한 종목도 그러니까요. 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신청자 여러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면역 치료제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양리 물질이 생체 내에서 전송 기술을 하는 기반으로 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간섭 치료제 네.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요. 그래서 종목은요? 네.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발현 그리고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이러한 약물인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치료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 초에 파킨슨 병으로 치료 신약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서 주가도 2배 이상 상승 여력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폐렴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네. 들어서는 지금 영장류 실험에서도 지금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네.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렇게 자꾸 뜸들이시는 이유가 뭐죠? 네. 예, 한 번에 지면 또 이게 맛있는 건지 진짜 네. 고기인지 아이, 참. 가짜 고기인지 알 네. 수가 없잖아요. 뜸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금 방송에서 줘야 되나요? 저 진지합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앵커님의 부탁으로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셀리버리라는 회사입니다. 셀리머리. 상장한 지는 뭐 1년 남짓 좀 넘었는데 아무래도 면역 치료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한 차례 부각이 됐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치료제 지금 실질적으로 임상 패스트 트랙 임상 진행 상황 등 굉장히 호재가 언론 보도가 단발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만간 단기적으로 매매를 전략을 구사하실 때 충분히 좋게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진입하기 좋은 전략을 세워드리자면 제가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로 말씀드리면 지금 99,500원에서 105,000원까지 오늘 종가가 104,700원이잖아요. 이 정도의 매수 진입하시기에 좋은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는 좀 짧게 설정을 드려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2,000원 요 부근으로만 잡으셔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대응이 되시고 혹은 또 상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중장기적 혹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큰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으로 보시면요. 요즘에 그중에 가장 핫한 테마죠. EUV라는 테마에 대해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고 요거에 관련주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전기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사용되는 공정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요. 핵심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가공 혹은 표면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양극산화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1위 IT 전자 업체에 지금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가 되면서 방막 공정, 여기서 파티클이라는 주로 발생을 하면서 부품을 생명을 좀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플레이트라는 것을 개발을 했었고요. 네네. 추후에 글로벌 업체들에도 충분히 생산 공정에 대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기대가 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명은요.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란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2개나 얻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3,930원이 종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이 가격쯤에서 매수 단기 매매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 보시고요. 3,800원까지 매수하셔도 충분히 무관하고요. 짧게는 3,500원 선으로 잡으셔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에 나쁘지 않고 무리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서는 더 크게 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 메신저에
제 사진이 있는 노란통 메신저에 오시면요. 제가 뭐 진입하거나 혹은 손절하거나 혹은 수익 실현하거나 이러한 매매 전략 같은 경우를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뭐 시장 상황 리뷰 혹은 종목 리뷰 등 네, 활용하셔서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